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무척 덥고 약간 습한 기운?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저녁부터 비가 이제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기상 예보도 있는데 뭔가를 좀 우울하고 끄급하고 그런 날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야죠. 쉬고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금밤 토요일 밤 이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7월은 6월과 다른 빛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7월은 6월과 다른 색의 빛깔. 6월의 특징이 뭘까요? 6월의 특징은 결국 HBM,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났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끝나는 반도체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살짝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죠. 네, 스크래치가 났다는 것은 가격적으로 말하면 박스권이다. 네, 박스권에 묶일 것이다. 네, 박스권에 묶일 것이다. 스크래치가 나오고 그걸 뚫고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다. 모든 긍정적인 상황이 가격이 다 반영이 된 게 6월에 반도체와 HBM 관련 종목들이다. 7월은 또 뭐가 갈까? 뭐 이런 것들 예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또 6월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순환매가 정말 빨랐다. 스위칭, 네, 순환매. 그 다음에 가는 놈만 가는 양세. 이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한 건데 또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종목만 가는 거, 네, 이런 것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미침, 정말 지난 한 주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제 7월은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걸 찾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목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7월은 실적 시즌이다. 실적, 프로핏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의 이 OP 마진, 영업이익률, 프로핏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시장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7월 첫 주 시작해 봅니다. 같이 보시죠.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날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12, 나스닥은 0.71, S&P 500 0.41 모두 올라갔다가 토해내는 모습. 전형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PC 물가지수가 좋으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그거보다는 차익을 좀 실현하고 가자. 이러한 생각이 강하게 나타났던 게 금요일 시장이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을 보면 PC 물가지수와 차익 실현 물량의 싸움이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동반적으로 하락한 장이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미국 5월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분기말을 맞은 차익 실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이러한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패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미국 5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시장치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5월 근원 PC 가격지수도 YY로 2.6% 시장이 예상했던 거죠. 2.8에서 2.6% 0.2%포인트 빠졌죠. CNBC에 따르면 5월 근원 PC 가격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2021년 3월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중 가장 낮았다고 그럽니다. 또 5월 근원 PC 가격지수도 전월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나름 의미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군부를 계속 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습으로 끝은 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시카고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투자 심리에 이제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ISM 제조업 지수와 시카고와 함께 만든 지수인데 6월 시카고 PMI 지수가 47.4를 기록하면서 전월 35.4에 비해서 12포인트나 급등을 한 거죠. 경제가 좋아졌다.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는 40을 예상을 했는데 47.4까지 상승을 한 거죠. 네, 아마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전월 대비 확장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PMI는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ISM 제조 PMI 지수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지역 PMI 지수죠. 시카고 PMI가 급등함에 따라서 ISM 제조 PMI 지수도 올 초
다음 주에 발표가 내일부터 발표가 있는데 이것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우려감이 나오죠. 경기가 또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CPI는 살짝 빠지는데 제조업체에서는 또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주식하기 좋은 장. 네. 계속 가스라이팅으로 묶어놓죠. 금리를 인하하겠다. 가스라이팅으로 묶어놓고 제조업은 빠지지 않고 CPI는 살짝 빠지는 아주 뉴 골디락스. 주식하기 참 좋은 장이다.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요국 12개월 포워드 포추를 한번 봅시다. 20.8. 미국은 아직도 꺾이지 않고 퍼가 20.8.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보니까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은 15.6. 그 다음에 유럽이 13.8. 이 주황색이 한국인데 한국은 10.2. 그 다음에 중국은 10.1. 한국과 중국이 제일 처져 있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한 11배, 12배까지 좀 올라가 줘야 주식이 여기서 20%에서 3천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리스트니까 SK스퀘어, HMM, 대한해운, KCC, 다음에 이제 LX 인터내셔널, 현대홈쇼핑, SK하이닉스, 고려아연, 대주전자재로 나오네요. 동국제약. 동국제약하고 대주전자재는 제가 좀 추천을 했고 HMM도 나쁠 것 같지 않다. 바닥이다. KCC도 좀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 LX 인터내셔널은 너무도 또 다양하게 안에 이제 석탄과 운송이 섞여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저보고 찍어라. 뭐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 동국제약하고 HMM 이 정도는 뭐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이익 전망치가 하향된 종목도 봐야 돼.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팔아주는 게 어떨까? 대한유화, 위메이드, 인텔리안테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솔루스 첨단소재, YG엔터, 아모레퍼시픽, 제주항공, DGB금융, 원택 이런 종목들이 올 2분기 이익 실적 추정치가 갈수록 하향하고 있다. 꼭 한번 자기들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에 방금 말한 종목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업종별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를 일주 동안 디스플레이 업종이 굉장히 좋습니다. LED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지금 애플하고 삼성이 신제품들을 이제 발매하기 전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오더가 나갔던 것들 이게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운송, 해운업이 좋기 때문에 운송 좋고 반도체, 건설과 건축 관련 뭐 이것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전, 미디어, 호텔, 화장품, 의류 이것들도 참 의외네. 화장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화장품을 또 까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닥을 탈출하고 이렇게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 있는데 화장품도 의외입니다. 앞에서 제가 디스플레이 업종 좋다고 그랬는데 LED 디스플레이 이제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죠.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 LX 세미콘, 네, 구동 DDI 구동 반도체를 만든 LX 세미콘, 덕산 네오렉스는 OLED가 뭐 지금은 OLED 다 쓸 수밖에 없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OLED 관련주, 토비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 운송에 이제 HMM,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그다음 반도체는 SK스퀘어, 하이닉스 좋은 게 SK스퀘어 똑같이 위에 자기 지주회사니까 네 좋네요. 좀 빠진 것은 ISC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분기 실적인데 얼마 전에 ISC가 이제 8만원대부터 제가 추천했다 6만 6천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늪속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 저한테 질문이 왔을 때 제가 좀 들고 가보자 8만원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실적이 좀 빠지는 모습. 반도체 내에서도 하이닉스가 일단 일걸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운송주들이 좋고 디스플레이 업종도 좋고 요즘 살만한 건 덕산 네오렉스 정도? 이 정도는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토픽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AI 붐은 이제 꺾이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토픽이죠. 엔비디아로 시작했던 그 기대감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제 끝이 나버렸는데 과연 AI 붐은 이대로 꺾이는가? 그 속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AI 붐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먼저 7월에 가장 큰 질문은 AI에 관련 주식시장의 붕괴 가능성이다. 주식시장의 붕괴 가능성이다. 현재 AI 투자붐과 닷컴 버블,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유사성이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닷컴 버블을 통해서 AI 붐이 언제 꺾일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AI 투자붐은 1990년대 말하고 2000 초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닮은 측면이 일단 많죠. 첫째는 대규모 카펙스 대비 빈약한 매출 증가.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이나 닷컴 버블 시대나 공통점이라는 거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대한 카펙스 계획을 약 15% 정도 높여 잡고 있다. 증가율로는 대단할지 않을지 모르나 금액으로는 천문학적 규모죠. 그때보다도 기업 가치가 한 20배씩 커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매출 가이던스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기대감은 엄청 떴는데 막상 그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몇 개 안 되는데, 이것을 닷컴 버블 때 매출 늘어날 때 종목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 이는 AI 투자를 매출로 연결하는 솔루션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AI 기업들의 허점이라는 거죠. 지난 10여 년간 4차 산업혁명 당시와는 좀 확연히 다르다. 지난 10년 전에 4차 산업혁명, 이것은 아마 저건 것 같아요.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건데, 당시에도 대규모 카펙스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최소한 10년 전은 매출이 공격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2000년도는 20년 전이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꿈만 증가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10년 전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막 이렇게 뭐 다음에 메타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다음 테슬라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매출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높은 밸류를 부여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높은 밸류를 줄만하다. 하지만 지금 AI 투자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게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닷컴 버블 당시와 매우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말은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대단한 기술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카펙스 투자가 진행됐는데, 당시의 매출 주가는 시스코 등과 같은 인프라 기업들에게 국한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도 HBM을 만드는 몇 개 회사에 대한 국한돼서 나타났다는 거죠. 둘이 공통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AI 붐이 꺾일 것인가? 첫 번째는 겉은 화려한데 실제 까보니까 몇몇 종목만 매출이 좀 증가한 것 뿐이고 나머지로는 매출의 확장성이 없었다가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는 이 범용 기술이 이제 AI 관련된 범용 기술이 나왔는데, 뭐 챗GPT, 오픈 AI에 만든 챗GPT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B2C에 적용될 수 있는 하위 발명품으로 연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인터넷에 막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10년의 기간이 들었듯이, AI 혁명을 통해서 발명된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B2C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수익화할 수 있는 천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티븐 잡스나 앨런 머스크나 뭐 페이스북 창업자나 뭐 구글 창업자나 이런 실질적으로 돈을 연결할 수 있는 천재 또라이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B2C로 연결하는데 이런 천재와 또라이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뛰어난 기술이 나왔다고 산업혁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을 듣듯이 이 범용 기술이 하위 발명으로 연결되어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위 발명품을 연결하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과 이를 깨닫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시간이 약 10년 정도 걸리고, 지금은 AI 범용 기술 단계에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주가가 몇몇 종목으로 충분히 올랐는데 확산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 범용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10년, 15년 후에는 AI가 하위 발명품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10년에서 15년이 아니고 2, 3년 후면 나타날 거다. 또 새로운, 지금 앨런 머스크 다음에 또라이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이후에 돈을 벌 수 있는 녀석이 나타나는데, 이 AI를 가지고 킬러 앱을 만들든지 글로벌 세상 사람들을 다 한나에 묶어놓은 구글과 같은 그러한 애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부를 끌어모으는 기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단순하게 범용 HBM을 만드는 데에만 지금 거의 다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V자 반등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카펙스는 약 15% 증가를 하는데 빅테크 매출 추정치는 1에서 1%밖에 1.1밖에 증가하지 않는 이 모순, 이게 닷컴 버블 때도 그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버블이 꺼지고 10년 후에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실질적으로 카펙스 증가 플러스 이익이 되는 그러한 또라이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잡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카페 친구들도 그렇고 저에게 이제 제가 펀드배니까 저에게 많은 주위 사람은 질문을, 그럼 지금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면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 논쟁은 그럼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면 지금 팔아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 인프라 관련 기회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모습은 서로 비슷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1990년대 시스코보다 우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매출 성장 속도를 보면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시스코하고 퀄컴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스코와 지금 엔비디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매출 성장 속도가 우리 엔비디아가 분명히 시스코를 이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료는 KB증권 이은택 의원이 아주 정성 들이게 쓰신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서 서머리 해드리는데 이렇게 매출 증가율이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네. 시스코하고 엔비디아하고 서로 엔비디아가 우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아직 버블이 아니냐, 그런 의미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2000년대 IT 버블과 같은 큰 버블은 현재 AI 혁명에 때는 아직 오지는 않았다.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하면 AI 내리가 곧 붕괴되는 거냐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닷컴 버블이 가장 강력했던 1999년인데 나스닥 100 지수가 무려 106%나 상승했다는 거죠. 네, 그때 나스닥 지수는 88% 상승하고 이걸 100개 추린 나스닥 100은 106%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S&P 500 장중 상승률 탑 20에 시스코도 끼어 있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오른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죠. 1999년은 중형주로 이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중소형주로 우리 다이얼패드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특히 퀄컴이 수익률 1대1한 점이 흥미로운데 퀄컴의 매출 성장률은 시스코만큼 빨랐지만 처음에는 소외된 채로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시스코가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퀄컴이 시스코보다 더 많이 올라간 일이 있었다는데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시스코와 퀄컴의 매출의 추이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먼저 시스코 시스템이 아주 순간 속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를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퀄컴은 거의 한 3, 4년을 기다가 갑자기 1999년에 27배가 급등을 하면서 네, 시스코 시스템과 비슷한 류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SK 하이닉스는 계속 저평가에 있었죠. 좀 올라가긴 했지만 저평가에 있다가 혹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퀄컴처럼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 기대감을 우리가 굳이 꺾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인데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HBM의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밸류가 싼 상태입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미국에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싸다는 거죠. 그러기에 SK 하이닉스와 같이 PSR 지수가 낮은 종목들은 우리가 더 가지고 갈지 팔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 사이클이라면 올해 가을 강세장은 마무리 수순이 될 것이지만 1999년에 밸류에이션 논리가 나온다면 주가 상승의 끝을 쉽게 정하는 것이 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주요 AI 인프라 기업의 PSR 지수는 엔비디아가 22배, TSMC가 7.5배, 마이크론이 4.5배,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SK 하이닉스는 2배 초반에 불과하다. 즉 매출액 대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다. 우리 닷컴 버블 때 갑자기 조용히 있고 한 3년 옆으로 기던 퀄컴이 갑자기 매출액이 증가하고 주가가 22배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겨우 하이닉스 2배 올랐으니까 더 갈 수도 있다. 이 가정을 열어놓는 게 맞는 것 같다.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잠재력은 HBM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드리고 싶은 거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의 EBITDA 비중을 보면 이게 뭡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18.2배예요. 하늘색 TSMC가 16.6배. 다음에 검정색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리가 9.2배. 우리 하이닉스는 EBITDA가 4.8배밖에 안 되는 모습. 이게 닷컴 버블 때 퀄컴과 같아진다면 여기서 최소한 3배에서 5배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30만 원 올 때 팔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저는 이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KB증권의 이은택 의원은 그러지 않다. 봤더니 시스코 시스템이나 퀄컴을 봤더니 특히 퀄컴의 예를 보니까 무지하게 올라가더라.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그 당시 닷컴 버블은 처음 겪는 변화이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 혁명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AI 혁명을 연달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그렇게까지 세상을 막 죽일 만큼 뒤집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정보가 굉장히 개방이 되면서 닷컴 버블 때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비율과 주가 버블의 비율이 다를 것이다라고 이해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분석 자료와 경험 그리고 이성이 발달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AI 혁명이 왔기 때문에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아규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이 이건 거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버블이 크게 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자동차 혁명, 전기차 혁명 뭐 별걸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가서 좋다. 그러면은 이 AI가 꺾였을 때 우리가 눈으로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딱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밸류에이션이 붕괴가 되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닷컴 버블이나 그 당시에 없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이다이로 비교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최근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고밸류로 가지 않는 건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붕괴의 시나리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붕괴는 밸류에이션 붕괴에서 비롯됐습니다. 버블 붕괴의 트리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한 것은 펀더멘탈 붕괴였습니다. AI 투자 증가율이라든지 뭐 팔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펀더멘탈 붕괴가 왔을 때 먼저 무너지는 거 아시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혁명적인 그러한 제품이나 시대가 왔을 때 뭉개진 것은 밸류에이션 붕괴가 있다. 그 밸류에이션 붕괴 뒤에는 금리 인상이 있더라. 금리가 인상하면은 수익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밸류에이션 붕괴가 급속히 늘어나더라. 성장이 더 이상 강하지 않을 경우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100여 년간의 3번의 버블 붕괴 역사가 있었는데 1930년, 2000년 이 빠른 붕괴가 있었는데 그 당시와 그 다음에 1970년에 느린 붕괴 3번의 붕괴를 들면 펀더멘탈이 버블 붕괴의 트리가 됐던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지금까지 모든 버블의 붕괴는 밸류에이션 붕괴였다. 이 밸류에이션 붕괴의 뒤는 뭐다? 급격하고 추세적인 긴축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붕괴, 70년대 붕괴, 그리고 2000년대 붕괴. 이 두 개는 급속하게 무너졌고 이건 좀 15년이나 천천히 무너졌는데 이 세 개 붕괴의 큰 원인은 펀더멘탈 붕괴가 아니었다. 수익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었고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는데 그 밸류에이션 형성 뒤에는 에서 붕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때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이냐? 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죠. 금리를 인상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는 어떤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이 장이 무너지느냐 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금리의 인상으로 붕괴가 넘어지는 시대와는 또 색깔이 또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붕괴는 이렇게 급속한 붕괴, 이때의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내려올 계단식으로 내려올 완만한 붕괴 그리고 끝이 어느 정도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정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I가 꺾일 수 있느냐, 그 꺾이는데 어떤 것들이 신호가 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에서 문제가 있다. 밸류에이션 뒷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밸류에이션이 무너지면서 버블이 꺼지더라. 글로벌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3번의 큰 붕괴가 있었는데 전부 다 금리 인상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계단식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 이 가능성. 두 번째로는 시스코 시스템이나 퀄컴, 특히 퀄컴의 케이스를 보니까 갑자기 조금씩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밸류에이션이 크게 아주 Q가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증가하는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퀄컴의 케이스 20배가 올라가더라. 이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나 이러한 관련 종목들에서 지금이 다 끝이다라고 너무 못 박아서 보지는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자, 두 번째 주제는 그럼 향후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번 주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 여러 뭔가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저의 가장 큰 한 줄 요약은 결국 실적이다. 실적을 보자. 실적. 제가 앞에서도 종목도 실적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결국은 실적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을 함께 봐야 된다. 2코하고 3코를 함께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기업이 이제 어닝 시즌 속으로 들어가죠. 기업 실적 중 상향이 전망되는 유망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SL, JNTC, 유니드, 하나엔진, HD 한국조선해양, 삼양식품, 롯데웰푸드, PSK 등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결국 다시 전력기기, 음식료, 화장품, 조선,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이런 분기 실적 관련 종목들이 다시 순환매로 돌 가능성, 그렇죠? 다시 순환매로 돌 가능성에 유의를 해서 이미 올랐다고 버리지 말고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B증권이 만든 2023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종목, 이걸 한번 쭉 붙여놓고 한번 보십시오. 유니드 468, 네. YY로 변화율 쭉 오다가 또 재밌는 게 현대일렉트릭 137, HD 한국조선해양 349, 하나엔진 2003포인트, 네. 대단합니다.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 117% 상승, 금호타이어, 타이어들이 나쁘지 않네요. 효성 TNC도 좋고, 쭉 가서 롯데웰푸드, 다음에 삼성생명 보험주들도 나쁘지 않게 나오네요. 또 눈에 들어온 종목을 보면은 쭉 내려와서, 여기 LG이노테, 그다음 JNTC, 네, JNTC, 삼성전자, PSK,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쁘지 않을 종목들이니까 한번 이것을 잘라 붙여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7월 들어 시장은 6월과 다른 색깔로 변화가 감지 중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AI 시장이 스크래치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반도체 시장이 약간 약세 전환할 가능성.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월 초에 이제 실적 발표, 이게 이제 중요하죠. CPI 하락 조짐이 부활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점화되고 있고, 미국의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고, 바이든 안 되겠더라고요. 대북 불안 등이 새로운 변수로 작동하며 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이제 주가를 투자할 만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실적 하나만 보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7월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우수한 종목, 글로벌 확장성과 수익성이 뒷받침된 종목, 화장품, 전력기계, 음식료, 방산. 반도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콜라보 투자와 일부 HBM 수혜주들, 지금 DI, 테크인 이런 애들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다음에 실력과 원화 약세 수혜주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다음 바닥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로봇주 정도, 이 정도 보면 좋은데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위에 언급한 업종 대표주 위주로 깔아놔야죠. 한 7, 8개 종목을 빨아놓고 대표 종목만 깔아놓고 맞으면 팔고, 깔아놨다가 어느 거 딱 올라오면 팔고, 이익을 한 15% 잡고 팔고, 또 기다렸다가 또 깔아놓고, 이렇게 깔아놓기 전략 위에는 현재 상황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다. 집중 투자를 하면 난리가 난다. 늪속에 빠질 확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말 강조했던 집중 투자보다는 지금은 깔아놓고 기다린 종목들 6개에서 7개 섹터를 깔아놓고 투자를 하자. 대표 종목, 그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종목만 깔아놔도 충분하다. 포모 현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삼성증권이 이제 추천 종목을 쭉 나왔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마이크론 하락에도 한국 반도체는 견조한 흐름, 7월 1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지금 8조가 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이 8조다. 레거시 판가 상승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중인데 과연 레거시 판가를 인정해 줄 거냐. HBM이 너무 안 좋으니까 레거시 반도체에 기대를 갖게 되죠. 삼성전자 올라도 이상치 않다. 삼성전자,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YC, 오닉 IPS, TCK, 하나머티리얼, 오닉 QNC, 한미반도체, 테크잉, 이스페타시스. 이 중에 살만한 이스페타시스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다음에 불안한 정치 수혜주,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 다음 주 프랑스와 영국의 조기 총선, 한국 방산 튼튼한 수주와 함께 추가 수출 기대감, 글로벌 정치 불안 속 대표 수혜주, 방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추가 수출, LIG 넥소 비궁 미국 수출 기대감, 현대노템 K2 루마니아 수출 기대감, 풍산 155mm 포탄 설비 증설. 다음 수출주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SL 화신, SL 좋아 보입니다. 변압기,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재룡전기 가다가 위에서 거의 10%씩 조정을 받는데 또 갈 확률이 있다는 걸 2분기,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가능성.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추가로 또 좋으면 또 한 번 더 반응될 거. 이런 박스권을 보고 한 20% 정도 수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얘들도 한 20% 정도 수익 놓으면 보면 될 것 같고. 네. 얘들도 한 20%. 그다음 K뷰티나 K푸드, 실리콘트, APR, 삼양식품, 농심 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삼성증권이 추천한 종목 리스트입니다. 저는 또 이제 10종목을 뽑아가지고 우리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카페, 그래서 카페에 좀 가입들을 해서 방문하셔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월요일 한번 보면 한국은 수출입 동향이 나오죠. 미국 ISM 제조 PMI 지수. 그 다음에 화요일은 한국 CPI가 나오죠. 5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 3일날 한번 봅시다. 6월 ADP 고용지수, 무역수지, ISM 서비스 PMI, 6월 FOMC 의사록. 네, 수요일날이 좀 중요한 날이네요. 목요일날은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미국 고용보고서 나오죠. 네,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조기의회 선거가 30일날 있네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허락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에 오셔서 그 1대1 창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루에 한 50명씩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예. 그다음에 관심 종목이 올려놨으니까 매일 아침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중간중간에 제가 코멘트 같은 거 많이 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해봅시다. AI는 이제 하드웨어가 1차 올랐다. 하드웨어가 2차 올리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스크래치가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바로 이렇게 급속한 하락을 놓고 박스권을 잃을 것 같다. 이 박스권 위도 추가로 뚫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두 번째, AI가 무너지면은 이 AI를 가지고 B2C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뭔가 큰 제품, 대박이 날 수 있는 어떤 이로운 상품이나 이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B2C에서 성공을 못하면 AI 버블은 꺼질 것이다.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조정의 핵심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하를 하기 때문에 좀 관련 없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은 AI의 버블을 끌만한 그러한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AI는 당분간 이것도 캐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지쳐서 쉴 거다. 네. 다음에 우리의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좀 쉬었다가 더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미리 예단하고 속단해서 팔지 말자. 삼성전자도 9만원까지는 견뎌볼만 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은 저희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오후인데 즐겁게 지내시고 한 주 또 열심히 하셔서 같이 한번 돈 벌어서 7월은 돈 벌어서 여름 휴가 갑시다. 네, 여름 휴가를 위해서 빛난 더 좋은 호텔에서 한번 잡아야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